남편의 장례식 날,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행에 갔죠. 통장을 내밀었는데 직원이 묻더군요. 상속인 확인 서류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잔고는 0원이었어요. 남편은 평생 절약이 미덕이라 했지만 그 절약은 저만을 위한 건 아니었어요. 남편의 장례식 날, 저는 제 인생의 장례도 함께 치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자, 68살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 인생의 마지막 장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하지만 끝은 아니에요. 이건 두 번째 인생의 시작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안 하셨다면 지금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조용하지만 분명 누군가의 마음을 울릴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새벽 5시 반이면 눈이 저절로 떠져요.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마치 누가 어깨를 툭 치는 것처럼요. 남편이 생전에 늘 그랬어요. 여자는 부지런해야 복 받는다. 그 말을 믿었죠.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눈 뜨면 바로 부엌으로 가서 쌀을 씻고 된장국을 끓이고 남편 도시락을 쌌어요. 겨울엔 손이 시려워서 물을 틀어놓고 잠깐 따뜻해지길 기다렸다가 손끝 감각이 돌아오면 다시 쌀을 씻었어요. 남편은 늘 말수가 없었어요. 밥상 앞에서도, TV를 볼 때도, 신문을 펼칠 때도. 그래, 오늘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아침마다 신문을 펴고 밥 한 숟가락 뜨기 전에 말했어요. 생활비는 이번 달 이 정도면 되겠지? 그리고 봉투를 식탁 위에 툭 던졌어요. 저는 그 봉투를 조심스레 두 손으로 받았어요. 봉투 속에 돈을 세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을 내뱉고 나서야 스스로 놀랐어요. 내가 뭘 감사한 걸까? 그건 사랑이 아니라 허락받은 숨결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남편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었다는 거요. 도시락 싸던 손이 허공에서 멈춘 적이 있었어요. 김이 올라오는 냄비 앞에서 문득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싶었어요. 근데 곧바로 다른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도 이게 내 일이지. 내가 아니면 누가 해?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살았어요. 매일 똑같은 하루. 부엌에 서 있는 시간이 제 인생의 대부분이었어요. 불 앞에서, 냄비 앞에서 나란 사람도 서서히 식어갔죠. 지금 생각하면 그땐 행복보다 의무가 먼저였어요. 잘해야 한다. 버릇없게 보이면 안 된다. 그렇게 제 자신에게 수없이 명령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어느새 제 안에서 나라는 사람은 점점 작아졌죠. 나중엔 제 이름조차 잘 쓰지 않았어요. 병원 서류에도, 통장에도, 보험에도 전부 남편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제 존재를 잃어버린 증거였던 거예요. 남편의 이름으로 살아온 세월이 제 이름을 지워버렸다는 걸 그땐 몰랐죠. 그렇게 매일 저는 제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남편의 장례식은
너무 조용했어요. 울음소리 하나 없이 끝났죠.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 말들이 다 공허하게 들렸어요. 그래도 오래 사셨잖아요. 이제 편히 쉬실 거예요. 다들 나에게 그 말을 했지만 정작 내 마음이 편할 날은 단 하루도 없었거든요. 장례가 끝난 다음 날 남편의 통장을 정리하러 은행에 갔어요. 번호표를 뽑고 앉아 있는데 제 손이 계속 떨렸어요. 30년 동안 그 사람 이름으로 들어오던 돈. 그 통장 안에 나도 조금은 들어있겠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창구 직원이 조심스레 묻더군요. 고객님 상속 절차로 오신 건가요? 네. 남편 통장을 정리하려고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모니터를 몇 번 두드리더니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현재 잔액은 0원입니다. 그 말이 들렸는데 귀에서 피가 나는 것 같았어요. 영원이요. 네, 출금 내역이 며칠 전까지 계속 있었네요. 최근엔 전액 이체된 상태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숨이 막혔어요.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남편은 제게 생활비 얘기를 했어요. 이달엔 좀 빠듯하니까 허리띠 졸라매. 그런데 통장은 이미 비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속였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그토록 오랫동안 같이 살았는데 나는 그 사람의 모든 걸 몰랐어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몰라요. 남편 서랍을 열었어요. 통장, 도장, 계약서들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어디에도 제 이름이 없었어요. 집, 자동차, 보험, 예금. 전부 남편 이름이었어요. 나는 평생 이 집을 지켜왔는데 법적으로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문득 결혼식 날 사진이 떠올랐어요. 남편 옆에서 웃고 있는 저. 그때의 저는 몰랐죠. 저 웃음이 나를 지우는 시작이었다는 걸.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장롱 위에서 떨어진 사진 한 장을 주워들었어요. 남편이 젊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옆에는 제가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사진 속의 저는 너무 흐릿했어요. 마치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내 인생은 남편의 그림자 속에 있었구나.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새벽이 될 때까지.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의 옷장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가 없으면 내가 이 집을 지켜라.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남편이 남긴 마지막 한마디가 고마워도 미안하다도 아닌 지켜라 하였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끝까지 지켜야 할 사람으로만 살았구나. 남편의 통장은 비어 있었지만 제 마음은 그날 꽉 채워졌어요. 비로소 현실을 본 거예요. 이제야 알겠어요. 그 사람의 세상은 늘 자기 것이었고 내 세상은 허락된 틀이었단 거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살아야겠다. 저는 68살에 처음으로 제 이름의 통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달라 보였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남편이 떠난 지 한 달째 되는 날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데 이상하게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신문 넘기는 소리도, 기침 소리도, 텔레비전 소리도 없었죠. 아, 이제 진짜 혼자구나.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리고 나서야 처음으로 커튼을 활짝 열었어요. 햇살이 눈부셨지만 그 따뜻함이 오랜만에 위로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낮,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말했어요. 여보, 이제 나도 살아볼게요. 당신 없이. 나로. 그날 오후, 저는 40년 만에 은행 문을 혼자 열었어요. 직원이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가슴이 덜컥했어요. 고객님, 새 통장 개설 도와드릴까요? 그 말이 그렇게 낯설게 들릴 줄은 몰랐어요. 통장에 제 이름이 찍히는 순간 숨이 막히듯 벅찼어요. 이정자 통장. 단 5글자였는데 그 안엔 내 68년이 다 담겨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커피숍에 들러서 제 이름으로 첫 커피를 샀어요. 컵 위에 적힌 글씨. 이정자니. 누가 내 이름을 그렇게 불러준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안 났어요.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맛이 내 인생의 첫 자유구나. 그날 밤, 조용한 집 안에서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 남이 아닌 나로 산다. 텅 빈 집이었지만 이상하게 하나도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금 설렜어요. 통장을 만든 2달째 되는 날이었어요. 아침 공기가 이상하게 상쾌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어요. 저는 동네 반찬 가게에 새로 일을 나가고 있었어요. 하루 4시간. 김치와 반찬을 담고 설거지를 하고 손님에게 맛있게 드세요 인사하느니 사장님은 늘 밝은 분이었어요. 이정자 어머님은 손이 금손이야. 덕분에 손님이 늘었어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불린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렇게 한 달을 꼬박 채운 날, 사장님이 하얀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어머님 첫 월급이에요. 수고 많으셨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두 손으로 봉투를 받는데 가슴이 콩닥거렸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 돈을 통장에 넣었어요. 잔액 128만 점. 숫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남편이 떠난 뒤 내 이름으로 적힌 첫 숫자였어요. 작지 않았어요. 그건 내 인생의 첫 결과였거든요. 누가 대신 벌어준 돈이 아니라 내가 흘린 땀으로 번 돈. 그 돈엔 내 하루하루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어요. 봉투를 꼭 쥐고 집을 나왔어요. 저녁, 노을이 퍼진 골목길.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데, 아, 이게 진짜 퇴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움직이던 내 2다리가 오늘은 나를 위해 걷고 있었어요. 그 사실이 너무 벅차서 눈물이 또 흘렀어요. 그날 밤,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서 말했어요. 여보, 나 오늘 월급 받았어요. 이제 나도 나를 위해 일해요. 향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어요. 그리고 그 연기 사이로 남편이 웃는 얼굴이 스쳐 보였어요. 이제 알겠지? 당신도 나 없이 살 수 있어.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응, 이제 나도 나로 살게요. 그리고 오랜만에 정말 편하게 잠들었어요. 봄이 찾아왔어요. 바람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마당에 심어둔 수선화가 하나둘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 반찬 가게 일도 이제는 손에 익었어요.
유정자 어머님, 오늘 반찬도 너무 맛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예전엔 살기 위해 일했지만 이제는 살맛이 나서 일해요. 퇴근길에 시장에 들러 흰 국화한 다발을 샀어요. 예전 같으면 남편 제사상에 올렸겠지만 오늘은 그냥 내가 좋아서 샀어요. 이제 국화는 슬픔의 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꽃이에요. 그렇게 혼잣말하며 집에 들어서는데 현관 앞에 낯선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반듯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정자 씨께.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봉투를 열자 안에는 작은 카드와 노트 한 권, 그리고 은행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카드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고 김태식님께서 생전에 남기신 유언 기록을 전달드립니다. 정자님께 직접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손끝이 덜덜 떨렸어요. 노트를 펼치자 그 사람의 익숙한 글씨가 보였어요. 삐뚤빼뚤하지만 분명히 남편의 글씨였어요. 그 노트의 첫 줄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정자야, 내가 평생 고맙다는 말을 못했지. 말이 서툴러서 미안하단 말보다 그냥 신문만 봤다. 사실은 신문 너머로 네 얼굴을 훔쳐봤다. 네가 새벽마다 일어나 밥 차릴 때도 허리 잡고 숨 참고 설거지할 때도 다 봤어. 그런데 그때마다 겁이 났다. 내가 없으면 저 사람이 얼마나 외로울까? 그래서 조금씩 당신 이름으로 돈을 넣었어. 밥값은 평생 내가 냈으니 이제 남은 밥값은 내가 내야 할 것 같아서 이 통장은 돈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드리는 미안함이야. 정자야, 이제 나 없이도 살아야지. 당신은 내가 알고 있는 가장 강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남은 날엔 당신 이름으로 웃어줘. 그 웃음이 나한테는 마지막 선물이니까. 사랑한다는 말 이제야 한다. 사랑해, 정자야. 많이, 아주 많이. 글씨가 삐뚤빼뚤하고 잉크가 번져 있었어요. 아마 쓸 때 손이 많이 떨렸겠죠. 눈물이 저절로 흘렀어요. 여보, 당신은 평생 말이 없던 사람인데 마지막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말을 남겼네요. 그날 밤 향을 피웠어요. 향연기가 피어오르며 남편의 숨결처럼 느껴졌어요. 눈을 감자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정자야, 이제 내 차례야. 저는 조용히 웃으며 속삭였어요. 그래요, 여보. 이제 제 차례예요. 남은 인생은 내 이름으로 살게요. 커튼이 살짝 흔들렸어요. 국화, 꽃잎 한 송이가 제 무릎 위에 내려앉았어요. 그 꽃잎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저는 조용히 웃었어요. 당신이 보내준 거죠? 아무 대답이 없었지만 바람이 대답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 정자야. 이제 웃어도 돼.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68살의 이정자. 남편의 사랑을 뒤늦게 받았고 이제야 진짜 나로 산다. 그리고 오랜만에 눈물 없이 잠들었어요. 꿈 속에서 남편이 젊은 시절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바닷가에서 조용히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정자야, 이제야 웃네. 그날 낮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살짝 불어왔어요. 커튼이 흔들리고 향기로운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저는 속삭였어요. 여보, 고마워요. 이제 내 이름으로 내가 살아볼게요.
그날, 봄은 참 따뜻했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봄이 아니라 진짜 첫 번째 봄이었어요. 세상에는 말로 다 못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저 밥을 차려주, 옷을 개고, 하루를 같이 견디며 남기는 사랑이죠. 김태식 씨의 편지는 사랑을 말하지 못했던 한 남자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정자 씨는 그 사랑을 받아 안고 비로소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죠. 누군가는 늦게 알게 되지만 사랑은 그렇게 남겨진 사람의 미소로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누군가의 인생엔 이 봄처럼 따뜻한 이야기가 피어나고 있을 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오늘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 따뜻하게 남기를 바랍니다. 사연 읽어주는 채널 그대의 사연아.